요즘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한국은 삼성, 그 다음에 미국은 애플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영상 서두에서도 확인을 하셨듯 최근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게임주의 호재에 이어서 일부 컨텐츠나 메타버스 쪽으로 함께 수급이 유입되나 싶었는데 꽤나 큰 호재가 나오기도 나왔어요. 바로 로블록스. 전 세계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이러한 로블록스가 호실적에 대한 내용, 이용자가 급증한다는 소식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한 갭상승을 만들어냈는데 관련돼 가지고 최근 좀 국내 관련주들도 수급이 유입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상현실이든 확장현실이든 이런 유사한 테마들은 솔직한 표현으로 사라지던 테마였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2차전지, 반도체 같은 업종 빼고 다른 성장주나 기술주는 안 쳐다보고 있던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한 와중 최근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던 XR의 부활, 삼성 LG도 뛰어든다. 삼성과 구글과 퀄컴이 동맹을 맺는다. 이런 기사인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 주목을 해야겠죠. 결국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들인데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신사업 그리고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최근에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되는 데 있어 가지고 불을 지핀 내용은 메타의 퀘스트 3 출시일 거예요. 원래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두되던 문제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비싼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기가 있더라도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현재 이 메타의 퀘스트 3는 판매량도 평가도 꽤나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크 업계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었어요. 무언가가 이렇게 3D 안경처럼 우리 몸에 착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약간의 거부감은 있었는데 현재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부피 감소 등등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투자자라면 당연히 공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속성으로 더욱 알아보기도 할 거고,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라면 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해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고요. 자, XR, 즉 확장현실입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인 거예요. 즉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기기인 거겠죠. 근데 이 XR 기기에 대한 시장 전망을 보다 보니까 사실 올해와 내년까지는 증가율이 눈에 띄지 않는데 2027년에는 굉장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먹거리, 즉 돈 벌거리가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저 전망대로면. 그리고 이 먹거리가 보인다면 기업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관련되어 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이매진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이 이매진은 올레도스 만드는 기업인데 이 올레도스에 관해서 분명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올레도스란 뭐냐?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이 OLED를 얹는 기술로 뜻해요. OLED를. 근데 이 올레도스라는 기술이 실제로 XR이나 AR에 활용이 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는 XR 관련 분야에 힘을 싣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는 받지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일전에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가 봤을 때 삼성이 하만 카던이라는 음향업체를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 카던을 인수하고 나서는 굉장히 의아하다는 평가가 많았었고 혹평도 꽤나 받았었어요.
근데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었냐? 이 음향 기술을 활용해서 뭐 자동차 사업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효과를 보면서 인정된 사례가 있기도 있었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이매진을 인수했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매진 로고 아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삼성전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또한 이 올레도스 개발 및 제조를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밀어주려는 이런 공시도 최근 확인이 되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분명 계속해서 이 행보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시도 보시면은 10월 31일 굉장히 최근 공시예요. 자, 근데 이 삼성이 그렇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말고 또 연결 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어지냐?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전자는 현재 구글, 퀄컴과의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결과가 24년, 내년이죠. 내년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전망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냐면 XR 기기에 대해서 삼성은 디바이스 제조를, 퀄컴은 반도체 설계를, 구글은 OS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각각 맡으면서 분담이 되고 있어요. 각자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맞았냐? 애플의 비중을 떨어뜨리기 위해 지금 또 주목되고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의 비중 확장을 누르기 위해 라는 이해관계가 들어맞으면서 이런 관계가 성사된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적으로 삼성전자에 또 다른 기대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새 기업이 삼위일체를 맺고 관련돼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을 따져보면 해당 부분에 대해선 삼성이 파운드리 신규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3만 대 초도 물량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새 기업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고, 삼성이 이 시장에 진출한 거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할 포인트가 있기도 있습니다.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고 애플의 대항마를 출시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보다 주목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기기에 대해서 완성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포기를 하고 뒤로 물러나는 듯한 뉘앙스였지만 결국에는 돈이 될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현재로서는 이런 삼위일체를 결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비슷한 예시로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을 포기했었다가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최근 다시 진출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쟁 구도를 좀 꼽아보자면 애플과 삼성, 아까 그 삼위일체, 그리고 LG 간의 경쟁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의 그 메타까지. 근데 또 LG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뜬금없이 웬 LG가 나왔냐? LG는 맨 처음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메타와 손을 잡았어요. 메타. LG를 포함해서 결국 이 기업들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삼성은 내년 중후반에 초도 물량 3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고 애플은 내년 초에 판매 예정이 돼 있는 동시에 연간 판매 목표를 15만 대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메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근 퀘스트 3를 출시하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LG는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와 손을 잡고 25년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은 뭐냐? 세계적인 대기업의 행보와 전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투자되는 업종이라는 점도 분명히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관련돼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더욱 공부해 볼 필요도 있을 거고 국내에서는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단기 테마적으로만 엮이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삼성에 납품을 하는 등 내용이 확인된 기업이라면 추가적인 수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삼성에 실제 납품을 했던 기업들도 존재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개인을 제외한 탑 포지션이 매집을 하는 종목들도 제가 간단히 보니까 확인이 되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궁금하시다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해당 영상 2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